엘리베이터에 타면 우리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일제히 문 쪽을 바라봅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어디에도 앞을 보고 서십시오라는 안내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든 사람들은 반드시 문 쪽을 향합니다. 만약 누군가 벽을 보고 서 있으면 등 뒤에서 불안한 시선이 쏟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약속한 적 없는 이 규칙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공간 심리학의 비밀,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몸 주변에 투명한 거품처럼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이걸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0에서 약 45cm까지는 친밀한 거리로 연인이나 가족에게만 허용됩니다. 45cm에서 약 1m 20cm까지는 개인적 거리로 친한 친구 수준입니다. 1m 20에서 3m 60까지는 사회적 거리이고 그 너머는 공적 거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누군가 허락 없이 넘으면 뇌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엘리베이터는 이 경계선이 강제로 무너지는 공간입니다. 좁은 상자 안에 낯선 사람들이 45cm 이내로 밀착됩니다. 연인에게만 허용되는 친밀한 거리에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뇌의 편도체는 이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합니다. 실제로 개인 공간이 침범당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박수 상승과 피부 전도도 증가가 관찰됩니다. 쉽게 말해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대처 전략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가 문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탈출구를 확보하는 행동입니다. 수만 년 전 동굴에서 살던 시절 입구를 등지고 앉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뒤에서 포식자가 다가오는 걸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출구를 시야에 두는 것을 안전의 기본 조건으로 세팅해 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쪽을 보는 건 내가 언제든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심리적 보험을 거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시선 회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붐비면 사람들은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층수 표시 등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는 걸 극도로 피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뇌가 그걸 사회적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가? 이 사람은 적인가? 아군인가? 이미 개인 공간이 침범당해서 뇌가 과부하 상태인데 거기에 사회적 판단까지 추가되면 인지부하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뇌는 아예 입력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침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밖에서 수다를 떨던 사람도 엘리베이터에 타면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아예 말을 멈춥니다. 이건 좁은 공간에서 자기 존재를 최소화하려는 본능입니다. 소리를 내면 상대방의 공간을 청각적으로도 침범하게 됩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각 침범을 피하려고 뇌가 자동으로 음소거 모드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1962년에 방영된 캔디드 카메라라는 프로그램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배우들을 심어놓고 일부러 뒤쪽 벽을 보고 서게 했습니다. 이후 진짜 탑승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배우들을 따라서 뒤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배우들이 모자를 벗으면 따라서 벗었고, 배우들이 돌면 따라서 돌았습니다. 아무도 왜 그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했습니다. 이건 동조 현상입니다.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동조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75%가 명백히 틀린 답을 알면서도 집단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밀폐 공간에서 이 동조 압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미 불안한 상태에서 혼자만 다른 행동을 하면 불안이 2배가 되니까요. 모두가 문 쪽을 보고 있는데 나 혼자 벽을 보고 서는 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정리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문 쪽을 보는 건 3가지 본능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탈출구 확보 본능이 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개인 공간 방어 본능이 시선 접촉을 차단하며, 동조 본능이 다른 사람과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듭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 없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뇌의 설계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심리학을 이해하면 일상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인상 관리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대부분은 거리 조절에 실패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방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세웁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인 약 1m, 20cm를 유지하고 대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 거리로 좁히는 겁니다. 이 단순한 거리 조절만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편안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회의실과 면접에서의 자리 선택입니다. 상대방과 정면으로 마주 앉으면 뇌는 그 자리 배치를 대립구도로 인식합니다. 협상이나 면접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 90도 각도로 비스듬히 앉으면 뇌의 위협 인식이 낮아집니다. 상대방의 시야에서 살짝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앉아보십시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상대방의 수용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설득의 거리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 물리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면 효과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다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이 미세한 접근이 상대방의 뇌에 이 사람이 진심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때는 살짝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이 거리의 밀당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대화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안 관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개인 공간이 침범당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아, 지금 편도체가 반응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 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할 여유를 얻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감각 입력을 내가 선택한 것으로 채우면 낯선 사람의 존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에서의 거리 언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대화 중에 살짝 다가오면 그건 말보다 솔직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뒤로 물러나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몸은 멀어지고 있다면 뇌는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거리를 읽으면 감정의 진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쪽을 보는 이 사소한 행동 안에 인간 심리의 핵심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공간 방어 본능, 탈출구 확보 시선, 회피 동조 현상, 그리고 이 모든 걸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뇌의 놀라운 시스템. 내일 엘리베이터에 탈 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문이 닫히는 순간 옆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그 순간 여러분은 수만 년 전 동굴 입구를 지키던 조상의 뇌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